장마철 교통정체 현상만큼이나 국회 상황이 꽉 막혀있는 형국이군요. 자, 여기서 국민의당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우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검찰 조사 전후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아니, 오늘도 검사분한테 오늘 나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빨리라도 밝혀서 제가 지금 너무 힘들니까 좀 오히려 풀었으면 좋겠다. 제가 죄인 취급 받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하기 때문에 빨리 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피의자 신분을 전환했다는 거는 저는 너무나 또 한 번에 충격을 받은 거고요.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조사인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니까요. 예. 영장 청구되면 좀 다투실 것 같아요. 네, 영장 청구되면. 분위기가 어떠세요? 영장을 좀 청구가 될 것 같은. 그건 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니까. 네, 있습니다. 영장 찍으시니까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인가요?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 검찰 조사 초반과 후반 모습이 확연히 좀 다른 표정인 것 같습니다. 내일 영장실질심사도 예정돼 있는데요. 자, 최석호 기자,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제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검찰이 국민의당 지도부를 겨냥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는데요. 처음에 제보 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나는 몰랐다 이러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굉장히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이 검찰이 자신을 공범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유미 씨와의 대질 조사까지 벌인 상황에서 사법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 직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검찰이 꺼내든 카드가 뭡니까?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 증거 조작에 가담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미 씨가 약간은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부분입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요. 이 미필적 고의라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경우에 이 전 최고위원 문제만이 아니고 당시에 공명선거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그 다음에 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까지 어떻게든 이 미필적 고의로 검찰은 동시에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국민의당은 당사에 붙어있던 협치 현수막까지 떼어냈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이렇게 국민의당이 협치 현수막까지 떼어낼 정도로 화가 나 있다. 결국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네. 울고 싶은 뺨을 때렸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이 최고위원회에서 연일 이제 윗선의 조직적 개입 이런 것을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커다란 현수막을 지금 떼어내고 있는데 저기에 이제 국정은 협치, 국민은 혁신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그 협치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떼어내는 액션을 좀 취함으로써 추미애 대표가 지금까지 벌여온 공세에 대해서 반발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사실 어제죠.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국민의당에서는 한층 더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는 추미애 대표가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했다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김유정 대변인은 아까 최석호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한 것이 검찰이 이제 정권 바뀌자마자 과잉 충성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바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이 발언을 그대로 검찰이 받아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국민의당의 주장인데요. 어떤 얘기였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죄를 죄로서 덮으려고 했던 것만 봐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지원 선대위원장은 죄를 죄로 덮기 위해서 직접 박지원 선대위원장 명의로 저를 직접 나서서 고발까지 했던 것입니다. 전 과정을 보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 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되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데스크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추 대표가 사실상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인 추 대표가 박지원 사실상 전 대표를 콕 집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그 영장 청구까지 하게 만든 미필적 고의라는 내용을 박지원 전 대표에게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런 이야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화를 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가 사실상 이렇게 계속 미필적 고의라는 법률적인 용어를 계속 쓰고 특정 인사 이름을 언급하면서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가 뭔지 좀 시청자분들께도 설명을 좀 드려주세요. 네, 미필적 고의가요.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되게 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의 한 가운데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사건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제 윗선이 이유미 씨와 함께 증거를 조작하는 데 가담하진 않았지만 뭔가 이 증거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하고 약간 검증을 소홀히 한 것 자체로도 그 조작을 하지 않아도 미필적 고의라는 그런 의심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알면서도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준서 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박지원 전 대표, 심지어 안철수 전 그렇죠. 대표까지도 이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게 지금 추미애 대표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미애 대표의 또 무게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무게가. 여당 대표이기도 하고 또 판사 출신으로서 사실 법률적인 부분은 빠삭하게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공개적으로 힘주어서 하는 건 사실상 검찰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국민의당 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 초반에 협치가 가장 필요로 한 거는 여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처음 불거졌을 때 여당 내부에서도 국민의당 이제 그만 때리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도리어 당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나서서 국민의당을 공격하는 모양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추미애 대표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호남 민심을 이번 기회에 확 민주당으로 끌어오겠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호남을 우리가 차지하겠다. 이러한 표심을 의식한 아주 전략적인 발언들을 내뱉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토로를 했습니다. 추미애의 추자가 들어간 건 다 안 된다. 이러한 논평까지 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걸 직접 실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김동철 원내대표였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 출자를 꺼내지도 마라고 그래서 그냥 미애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이 미애 대표는 미필적 고의를 운운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미애 대표 본인이 미필적 고의로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박근혜 검찰에 대해서 치졸한 정치 공작이자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한 바 있는데 자신이 여당이 되니까 우리에게 정작 우리 국민의당에 대해서 치졸한 정치 공작과 보복성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당 며칠 전에 지금 사태 관련해서 추경은 물론이고 추미애 추자도 끄지 말라 얘기하더니 정말로 추미애 대표의 성도 부르지 않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그런데 추미애 대표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어제는 다트 대회도 참석하고 이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 세계 다트 선수권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열렸는데 그때 격려차 참석을 했던 겁니다.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 화면인데요. 지금 꽃목걸이를 걸고 지금 이렇게 다트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죠. 다트를 겨냥하는 모양새인데 저희 국민의당을 꼭 겨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트가 상당히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두 관심이 집중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추 대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국민의당을 향한 강공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박지원 전 대표를 딱 꼬집어서 겨냥을 했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DJ로부터 정치를 배웠다는 박지원 선대위원장에게 행동하는 양심을 그것을 잊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정치적 법적 양심을 가져주십시오. 7월 6일 제가 아침 방송에서 머리 자르기는 안 된다 라고 한 날 제 발언을 한나절이 지나서 문제 삼던 날 그 시간에 박지원 대표와 이준서 최고위원 사이에 통화 기록이 들통이 났습니다.
36초간의 짧은 통화에 무엇을 주고받고 할 것이 있느냐라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최종 컨펌을 하는 시간은 36초로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김대중의 적자라는 박지원 선대위원장께서는 양심에 따른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민주당 어떤 정당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잇는 70년 전통의 민주당이라는 곳에서 당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 이름을 들먹이면서 박지원 전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논란이 분명히 불거질 걸 예상하고도 하는 작심 발언으로 보입니다. 특히 머리 자르기 발언을 했을 때도 이게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게 국민의당 전체를 겨냥한 게 아니라 사실상 지도부, 윗선을 특정해서 겨냥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발언은 사실상 그 머리 자르기 발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박지원 전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뭔가 검찰 쪽에서 수사 정보를 듣는 게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뭔가 확신에 찬 이야기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향후에 머리 자르기 이야기를 할 때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도 함께 하긴 했었는데 향후에 추미애 대표가 계속 이런 강공 발언을 이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게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국민의당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까지만 해도 검찰 수사라든지 국정원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잘 잡아낸다, 잘 먼저 듣는다 하던 사람이 바로 박지원 전 대표였는데요. 거꾸로 추미애 대표가 이제 그런 모양새로 공격을 하는 게 참 희한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석호 기자,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전 대표 또 가만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 추미애 대표가 박지원 전 대표를 겨냥을 하는 걸까?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을 보면 배우 유호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한 놈만 팬다. 당시에 대선 당시에 국민의당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모든 선거를 총괄 지휘를 했는데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전 대표가 이것에 관여를 했다 이 부분만 밝혀낸다면 국민의당의 조직적 개입이다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정말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는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박지원 전 대표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전국을 풀어가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검사 역할을 하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모략하는 것은 그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까지 언급을 했잖아요. 그분 자체가 이필적 고의 모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꾸할 가치가 없어요. 특히나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DJ에게서 정치를 배우신 분이 행동 양심을 가지고 해명을 해라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나를 몰아붙일 수 있느냐 굉장히 비난 수위가 강하다 이렇게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의 행보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국민의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왜 이렇게 끝없는 강공 모드를 펼치자는 건데요.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추 대표를 향해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협치를 주장하면서 국민의당과의 동반자적 역할을 강조하고 협력을 강조해 오면서도 한편 행동으로는 이 기회에 이의의 사건을 병자해서 국민의당을 죽이기 하는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능의 정당이 도대체 협치를 주장하면서 무엇을 믿고 국민의당을 이렇게 만신창이를 만들어가면서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박주선 비대위원장 얘기를 다시 짚어보면 민주당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불능의 정당이 아니냐. 왜 우리랑 이렇게 선을 긋느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최석호 기자 앞서서 호남에서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완전히 잠식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앞에서 처리해야 될 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강공을 펼치고 있는 추경 예산안 처리입니다. 국민의당 없이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현수 기자, 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이거 전국을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던지는 질문이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내의 분위기를 조금 알아봤는데요. 추미애 대표가 넘어진 사람의 얼굴을 밟고 있다. 아이고. 그리고 국민의당과는 틀어지면 안 되는데 불필요하게 나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뭐 공개적으로는 오늘 오전에 중진 의원이죠. 서른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지금 추미애 대표가 국민 여론을 좀 의식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약간 자제를 요청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추 대표의 발언을 놓고 여러 가지 당내에서도 사실 추 대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지 얘기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뭐 최석호 기자가 예견한 대로 지방선거와 이제 호남 선거를 위한 확실히 국민의당에 이번 기회에 정치적으로 힘을 빼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난국에 추미애 대표가 좀 정치적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좀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함께 나옵니다. 자, 강경 기자. 근데 네. 일각에서는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추미애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건 아니냐라는 보도도 있고 추측도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네, 크게 뭐 세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주당의 뭐 외연 확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미애 대표 라인의 뭐 그런 공고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서울시장 출마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지금 80%를 좀 상회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이죠. 줄여서 문팬이라고 하는데 이 상당히 동원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문자 폭탄 뭐 논란도 많이 나왔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팬클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국민의당을 저격하는 발언을 연일 꺼냄으로써 문팬의 그런 마음을 좀 자극하고 있고 동요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 출마설이 좀 더 힘을 받고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지금 힘을 얻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제 민주당 한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시원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나왔고요. 또 당내 관계자는 야당을 자극한 그 추 대표의 메시지가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층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연 뭐 기자나 외부의 그런 시각이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독자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추미애 대표는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 내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일 것으로 보이고요. 자, 가장 궁금한 건 이런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인 것 같아요. 이현수 기자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지금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에 귀국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 내부 마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접 물어보진 못했지만 우선 한 만평을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만평을 보면요. 한겨레 만평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반도의 운전대를 직접 잡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보면 옆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 있고요. 옆에 항상 북핵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국가 정상들이 함께 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운전대에 앉아 있는데 매우 피곤한 표정입니다. 그런데 국내에 귀국을 해봤더니 이렇게 추경안 처리는 물론이고 지금 인사청문회 요청한 처리 문제도도 국회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인 건데요. 청와대 관계자에게 이런 추미애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의 보고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서 이미 보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라면서 사실상 조금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추미애 대표의 이런 강경한 발언들이 국회에 이제
전국이 꽉 막혀 있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조금 동조를 하면서 좀 이런 전국을 푸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추미애 대표의 저런 발언들이 굉장히 효과를 얻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리어 지지층 결집에 효과를 얻고 있다. 그렇죠.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의 만약에 서울시장에 나간다면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또한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맞물려서 가장 손해를 보고 곤혹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우원식 원내대표입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추미애 대표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굉장히 곤혹스럽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것을 두고 또 지지자들은 왜 당에서조차 한 목소리를 못 내냐. 왜 추미애 대표에게 힘을 못 실어주냐 하면서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문 지지자들은 우원식 싸울 자신이 없으면 그만둬라.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박자를 맞춰야 한다. 이러면서 오히려 추 대표를 응원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응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양극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열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진문 세력이 출현한 것 같다. 옛날에 친박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진문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말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새로운 신조어도 나오기 시작하는군요.